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한국 소설 추천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. 사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링크를 좀 보면 밀리의 서재 도서 추천 영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밀리의 서재가 아무래도 정말 많은 도서를 서비스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.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 있는 그 수많은 방대한 책들 중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들 분야별로 좀 시리즈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시작으로 한국 소설편을 들고 와봤습니다. 제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했던 소설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책은 조예은 작가님의 트로피컬 나이트입니다. 이 작가님의 특징은 좀 으스스하고 서늘한 소재로 글을 쓰시면서도 그 안에 되게 은은하게 메시지가 있고 귀엽고 키치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되게 특이한 느낌의 작가님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MBTI가 S 성향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상상력으로 이런 글을 쓰지? 하는 되게 감탄 나오는 소재들이 있었거든요. 그 기승전결이 너무 제 취향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소재를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?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그냥 작가님의 생각을 구경하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읽은 소설이었어요. 저는 좀 많은 분들의 최애로 꼽히는 릴리의 손이나 가장 작은 신 이렇게 두 편이 제일 재밌었는데요. 유니버셜 캣숍의 비밀이라는 단편도 되게 재밌었거든요. 이거는 집사님들이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니버셜 캣숍의 비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 세계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예요. 정말 자취도 없이.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 집사들이 너무 멘붕이 오고 막 자기 고양이 찾으러 다니고 뉴스에도 고양이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도 자기가 8년 동안 키운 고양이인 체다를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체다를 찾으러 막 전단지도 뽑고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러 다니고 하면서 다니다가 저기 구석에 있는 되게 수상한 어떤 고양이 용품을 파는 캣숍을 발견한 거예요. 근데 그 캣숍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체다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 휴가 때 가져가서 읽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단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추천드립니다. 다음 두 번째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쓰게 될 것입니다. 사실 저는 구애증명을 읽고 최진영 작가님과는 나와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작가님 책을 내가 다시 읽을 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도서관 같이 간 친구가 자기 최진영 작가님 너무 좋아한다고 신간 사인회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좋아할 정도면 내가 너무 구애증명 하나만 읽고 이 작가님을 판단했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진영 작가님 책을 찾아서 읽게 됐고요. 그게 쓰게 될 것. 이었습니다. 정말 순식간에 모든 단편을 다 읽었을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단편 중에 제일 좋았어요. 쓰게 될 것은 각 단편별로 과거, 그리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,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, 다양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설이 이어지는데요. 저는 특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허무맹랑한 느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미는 있지만 거기서 뭔가 느끼는 게 있거나 이입이 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저는 이 최진영 작가님이 그리시는 미래가 되게 와닿고 피부로 느껴지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도 되게 가깝게 느끼고 있는 전쟁이라던가 기후위기, AI, 유전자 조작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제 이름이 여름이다 보니까 썸머의 마술과학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 이야기는 두 자매가 주인공이거든요. 언니가 봄, 동생이 여름이에요. 근데 이 언니랑 동생이 둘이 같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의 불화, 아빠가 가상화폐 사기당해가지고 빚져서 막 엄마랑 맨날 싸우고 이런 일들을 겪고 사회적으로는 기후위기나 팬데믹 같은 문제를 겪어내면서 이 어린 아이 둘이 서로 같이 의지하고 그 불안을 공유하고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언니가 없는 외동이기는 하지만 그 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
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애가 깊은 자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. 언니인 보미가 여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을 만지면서 했던 생각이 되게 짠하고 가슴이 아렸는데, 그때 보미가 뭐라고 하냐면 여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. 여름이가 살아갈 미래를 무한하게 긍정하고 싶다. 그런 말을 해요.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미래가 긍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. 저 너무 공감하는 게, 저는 물론 동생은 없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? 이런 이 미친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는 게 그냥 나의 욕심일 뿐이고, 이런 세상에 내가 생명을 딱 태어나게 하는 게 과연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인가? 그런 생각을 해요. 그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너무 세상이 악하고 막 이렇게 덥고 이렇게 비 오는데 그런 세상에 내가 내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거든요. 그런데도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제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무한히 긍정적이기만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? 그렇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걸 되게 바라게 되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. 저는 썸머의 마술과학 말고도 쓰게 될 것, 인간의 쓸모,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세 단편도 너무너무 정말 최애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. 혹시 쓰게 될 것 읽어보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최애는 뭔지,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입니다. 사실 이 책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이기는 해요. 우리가 보통 경마 경기를 한다고 하면 경마할 때 말 위에 사람이 타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기수라고 부르는데, 이 천개의 파랑 세계관 속에 미래에 있는 경마장에는 그 말 위에 사람이 타면 위험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그 기술을 로봇으로 대체를 해버려요. 근데 이 로봇을 만들려고 이런 어떤 말을 잘 탈 수 있게 만드는 칩셋이 들어가야 되는데, 그 기술 로봇을 만들 때 실수로 연구원이 잘못해서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에 특화된 로봇 칩을 넣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콜리라는 기술 로봇은 다른 기술 로봇이랑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투데이라는 말을 만나게 되거든요. 근데 이 투데이랑 자기가 같이 교감하고 연습하면서 투데이가 처음에는 달리는 걸 너무 즐겼는데 이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빨리 달려야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한 경기에서 자신이 스스로 낙마를 해버려요. 이 로봇을 연재라는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똑똑한 고등학생이 데리고 가면서 콜리를 막 수리해 주거든요.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. 로봇이나 AI나 이런 생물체가 아닌 것들과 친구가 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이야기 전혀 공감 못하는 편이거든요. 그 영화 헐이 처음 나왔을 때 AI랑 막 사랑에 빠지는 영화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그 영화 때문에 막 우쿨렐레 배우고 막 이랬는데도 그 영화에 공감이 되진 않았거든요. 아니 어떻게 AI랑 사랑에 빠져, 사람이 아닌데,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천개의 파랑은 진짜 내가 콜리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걔가 내 친구 같고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이 천개의 파랑의 매력은 각 인물들의 서사가 진짜 좋아요. 뭐 콜리는 물론이고 연재, 그리고 연재의 친구인 지수, 엄마인 보경, 자매인 은혜, 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분명하게 있어서 저는 이 조연들까지도 다 각자 소설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책의 주제를 다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인물에 꽂혀서 어떤 인물의 이야기에 좀 더 매력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주제들로 이 천개의 파랑을 기억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콜리랑 투데이가 같이 달리는 장면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콜리가 투데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말. 천천히 달려도 돼. 너무 빨리 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. 내가 가슴이 뛸 수 있는 정도로 건강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달리면 돼. 이런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서 결국에는 너무 빨리 달리게 되는 이유가 비교 때문이잖아요. 그 경마장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 비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
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해야겠다. 그래서 투데이랑 콜리랑 달리고 있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. 그런 마음도 들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두고 온 여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최근에 박정민 배우에게 샤라웃을 받아서 굉장히 핫해진 성애나 작가님의 책입니다.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던 기하라는 인물이 있어요. 기하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서 뜬금없이 새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재하라는 동생을 갖게 돼요. 되게 싹싹하고 밝고 기하한테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는 재하가 귀엽기도 하지만 사실은 싫은 마음이 더 크고 그러다가도 안쓰럽고 짠하고 근데 얘랑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되게 복잡 미묘한 심리를 기아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새엄마는 너무너무 기아를 좋아해 주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아들만큼 똑같이 해주려고 하고 그래요. 근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낯설고 갑갑하게 느껴지는 기아가 아버지에게도 서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20살에 대학을 가자마자 집을 나와버리고 교류를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. 기아의 이야기 그리고 또 동생인 재하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다루면서 이 네 명이 서로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담은 소설이에요. 저는 이 네 명 모두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이 네 명 다 아무도 죄가 없는데 다 각자 죄인인 것처럼 부채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거든요.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들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안쓰럽고 답답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드는 여운이 남는 소설이었어요. 여러분은 혈육이 아닌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? 기하의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재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재하랑 기하는 사실 또한 자신의 의사 표현 없이 그냥 갑자기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저는 기하의 아빠 이야기나 재하의 엄마 이야기도 더 듣고 싶었는데 이 소설이 재하랑 기하 시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모르고 그냥 끝나버리긴 했거든요. 그게 좀 답답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읽게 되니까 더 아련하고 애틋한 느낌이 들었어요. 작가가 구구절절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? 그 느낌이 있어서 더 두고 온 여름이 아련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. 분량이 짧아서 오늘 하루 만에 단숨에 빠르게 읽고 싶은데 그럼에도 아련하고 애틋한 사람들의 심리 묘사 이런 문장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성애나의 두고 온 여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. 소설을 안 읽는 분들도 많잖아요. 소설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. 근데 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이유는 저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, 소설이.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떠한 사정이 있구나, 이런 서사가 있을 수 있구나,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소설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안 읽는 사람보다는 소설을 읽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셔서 좋은 이야기를 읽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신 책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 아직 안 읽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기대평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재미있는 책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어서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소설 읽으면서 더 재미있고 좋은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비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세요.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만나요. 안녕!